이재명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리얼미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더군요. 쉬운 세상 재난. 달과 손가락을 놓고 이재명과 진중권이 싸우네요. 김어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저는 이게 다 쇼 같고 음모 같은데 어떡하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요즘에 핵사이다 발언을 많이 쏟아놓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 사람은 좌파입니다. 좌파 사랑이 극진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닥 많이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또 이재명하고 또 둘이 붙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경기지사하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심 논의하고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이틀째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30일 검찰을 겨냥해서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하고 은폐로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검찰이라면서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 이렇게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이 이제 곧바로 나섰어요. 도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죠. 문바들이잖아요. 왜 그런데 엉뚱하게 검찰을 한테 트집을 잡나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논란은요 31일에도 이어졌대요. 이 지사가 다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아유 진짜 지고는 못 산다 이건지 참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달라면서 다시 싸움에 불을 붙였는데요.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3개라고 했다면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줬을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사는 나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 은폐, 마녀사냥 범죄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의 권리에 관해 말한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말을 그냥 번드르르하게 하는 거는 역시나 그래요. 좌파 인증했네요. 이재명은 이어서 이렇게 썼어요. 들으시면은 아마 열불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이자가 뭐라고 씹으렸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은폐, 마녀사냥, 범죄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 말한 것을 교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재심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20조 원판결의 증언이 허위거나 수사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는 재심 사유 이것입니다.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 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유무죄의 실체적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1명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권력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찌르되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정의로움은 적폐청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글을 읽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서 참 울컥울컥합니다. 이들이 외치는 정의는 이들만의 정의이고 외눈박이이고 절름발이입니다. 이재명이는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은 10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떠냐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진중권도 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제 얘기는 검찰은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은 광신적 문팬들, 그들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들을 연합 캠페인에 숟가락을 얹은 다른 정당 캠프 바로 그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서로 고발질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 그게 달이다.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이재명이가 알아들었을 리 만무하죠. 진중권의 글은 그래도 들을만 하시니까요. 제가 천천히 잘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는 검찰은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광신적 문팬들, 그들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들의 연합 캠페인에 손가락을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죠. 서로 고발질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시니 법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요. 그것은 법정 안의 판사님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지 검찰에게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 법정 밖의 대중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의 지위에 오른 분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2심 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곧 있을 대법원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중권의 글은 그래도 읽을만 하네요. 진중권은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니, 네가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그런데 그것은 법정 안에 판사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지. 갑자기 검찰에게 엉뚱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다시 또 민중들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공인의 지위에 오른 분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좀 들어라. 김어준도 좀 들어라. 윤미향도 좀 들어라. 아 진짜 뭐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화면 보지 말고 귀로만 들으세요.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빠샤!